안녕하세요. 한놈만 팬다 원팩장인입니다. 오늘은 일단 뭐 이런저런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도 하락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계엄령의 바닥입니다. 그 바닥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냉정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 뭐 솔트룩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좋은 타점에서 매수가 돼서 수익 극대화됐다고 해서 그거를 영상 올리고 뭐 해서 거기서 뭐 또 쫓아가고 뭐 이런 내용들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지금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시나리오 형태로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장세의 하락과 함께 계속 하락함으로 인해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수익이 안 나고 반등 시점이 안 오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세계 정세의 흐름과 그 주가의 흐름과 앞으로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 증시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매수 타점을 지금처럼 계속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먼저 찍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내일 이후에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또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계엄령의 바닥이 붕괴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하락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그 하락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계엄령의 바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잖아요. 계엄령이라는 게 그런 사건과 함께 나온 바닥은 굉장히 강한 바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붕괴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미증시가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폭락을 했죠. 근데 그 폭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을 깼습니다. 사실 안 깰 걸로 봤어요. 깨면 안 된다고 봤는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을 깨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되고 다시 그려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헬게이트는 어디까지입니까? 그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연초에부터 올렸어요. 계속 영상 올렸을 때 이 영상 올렸습니다. 그죠? 주식 잡설에 올렸는데 위대한 미국의 시작인가 자만한 몰락의 시작인가 이 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과 함께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조정을 넘어선 하락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량 현금화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미국 나스닥 증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바닥부터 여기까지가 오는 과정 중에 20배입니다. 이게 나스닥 종합 지수예요, 지수. 지수의 20배라는 거는 종목별로는 뭐 200배일 수도 있고 2000배일 수도 있고 2만 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수의 20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를 그 정점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한번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자산이 원래 무너졌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너졌어야 되는 시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적 완화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그 전까지, 이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을 찍어내서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워낙 깡패 국가죠. 그리고 기축통화다 보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게 통해버렸습니다. 이게 통해버리면서 이 돈의 가치가 어쨌든 실물의 가치를 펌핑시키는 형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라리 건조하게 눌림을 받고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 경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경제 정책과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식을 파괴했죠. 파괴했는데 결국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올해 초까지 작년 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배의 상승이란
지수의 20배 상승이란 경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눌림받고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정확히 이 구간까지 아주 강한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442라는 아주 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소 단위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굉장한 하락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 밑에서부터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냥 적정한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락이 20배 이상, 20배 가까이 상승한 이 하락이 나오려면 최소한 지점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지점을 잡습니다. 12,900, 1442, 8,400 이렇게 세 가지 잡습니다. 사실은 요 라인 때도 사실은 8,400 이하로 내려오는 게 원래 정배라고 봤어요. 근데 1,400 구간에서 돌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파생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요 라인들 우리가 정확하게 주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여기서 숏을 치고 뭐 롱을 잡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내 주식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해외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세가 하락이 되는 거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선이죠. 나스닥 이거 월봉이에요. 나스닥 월봉입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의 20개월봉 이 라인을 붕괴한다는 것은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고점의 가격보다 많이 싸진 가격이다. 그래서 이 구간의 20일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얘기하듯이 그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의 재분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분기하고 났을 때 어떠한 흐름이든지 간에 잘만 모아가면 아주 커다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구간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장기간으로 나중에 본다면 그럴 건데 이렇게 이전처럼 다이나믹한 구간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봉 두 개 뭐 이런 식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다시 돌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번에는 진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썼어요. 양적 완화로 돈까지 찍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죠.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어쨌든 경제 정책에 가장 반하는 짓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을 깬 행동이죠. 사실 지금 미국을 떠받치고 있던 경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차피 또 울고 싶은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얘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그러면 주식시장을 우리가 떠나서 손절을 다치고 꺼나서 이제 우리 손실을 보고 끝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얘가 이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못 보고 다 손실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나리오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시나리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지 간에 계엄령의 바닥은 당연히 지켜줄 거를 보고 요걸 계획을 짰었는데 이걸 붕괴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생겼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 고점에서 이만큼까지 막 떨어질 때 이 당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도에 요 사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이 당시에 엔비디아도 100불 갔었고요. 그죠? 액분이나 주식 분할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100불까지 갔었고, 그죠? 모든 주식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떨어졌었는데, 요 라인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20일 붕괴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강한 양봉이 붙죠.
여기도 보시면 강한 양봉이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 강한 양봉이라는 게 보통 12%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그 12%에서 20%는 지수예요. 이거 지수. 종목이 아니라. 지수의 10%, 20%는 어떻게 흡사로 보면은 바닥을 잡고, 주식들이 거의 뭐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마다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저가에서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저가에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불안하지만 지속적으로 목표가가 왔으면 공략을 했을 때, 이 주가들이 반등을 할 때 이런 흐름들과 함께 반등을 강하게 한번 줄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주식이 좀 약하다고 느껴진다 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교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 매매가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또 내용들이 있는 대장주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락을 하면서 잘 모아둔, 내가 관점에서 잘 모아두고 그 반등이나 강한 상승의 힘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약손실로 하고, 그 이후에 어차피 떨어질 때, 이런 장이 좋은 게 뭐냐면 떨어질 때 약한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 전체가 같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주도주 뭐 할 거 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종목에 어떤 흐름을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같이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을 해서 대장주와 교체 매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체 매매를 해주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이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여기서 그럼 내 주식도 올라가면 어쨌든지 간에 내가 보는 대장 주식들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쨌든지 그때 교체 매매를 하면은 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얘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여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여기고,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저는 여기 쌍바닥보다는 여기까지도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용인하지 않겠죠.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돈을 찍어냈듯이. 그죠?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강하게 더 나올 구간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강한 시장의 반등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때 내가 가진 종목들을 잘 밑에서 매수해 놨다면 수익을 한번 시키든지, 아니면 그 올라온 구간을 봤을 때 수익은 안 되지만 약손실 구간이다, 그랬을 경우도 과감히 일정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공간을 붕괴시키는 강한 하락들이 나올 겁니다. 이때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말을 풀어서 하려니까 좀 길게 들리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라인들을 세워놨어요. 1차, 2차, 3차, 뭐 4차 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인들을 왔는데 얘가 뭐 내려오는 20 라인 최소한 돌파를 해줬어야 될 건데, 그래야 뭐 어찌 뭐 수익을 생기고 뭐 다시 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매수만 되겠죠. 그죠? 매수만 되겠죠. 근데 이 매수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세운 게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발 상황이 생긴 게, 바닥이라 생각했던 탄핵의 바닥을 붕괴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매수가 했어요. 근데 얘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럼 이 추가를 언제 하느냐는 부분하고, 첫 번째 마지막 추가 더 내려왔을 때의 추가를 언제 하느냐 부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부분.
그렇죠? 요 부분만 지켜주면 어쨌든지 간에 강한 상승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던 약손실을 하던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붕괴를 시킬 강한 하락을 할 때 이때 주도주를 다시 한번 싹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은 오히려 내 자산과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규로 하실 분들은 뭐 이게 붕괴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뭐 저가를 붕괴할 때마다 월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일단 우리나라 증시 모습을 볼까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계엄령의 바닥입니다. 계엄령의 바닥인데 이 계엄령의 바닥이 왜 중요했냐면 그 전에 아주 강한 하락을 보인 적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 바닥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 보였는데 이걸 깼어요. 깼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깼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상당 부분 모든 이때까지 버텼던 모든 것들이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악재가 해소가 돼버린 거죠. 물량이라는 악재가. 그러면서 이 구간에 이렇게 강한 반등과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같이 폭락을 하지 않고 잘 버텼죠. 그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 큰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폭락에서 이 구간을 붕괴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생겼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지켜줬을 때는 당연히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됐습니다. 그죠? 일본 기준으로. 근데 보시면 이제 붕괴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봉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봉을 보시면 안 되고 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시면 돼요. 왜 흘려보내시면 되냐면 이미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다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 어디서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올려준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수익이 납니다. 그게 수익이 날 거고 그렇지 않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미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봉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월봉으로 찾아야 됩니다. 왜냐? 계엄령이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강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또 깼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방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낮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증시라는 게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보시는 대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강한 상승에 봉이 하나 붙을 겁니다. 지금 당장 붙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뭐 다음 달에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강한 상승 하나로 지금까지 잘 매수만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너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금 더 시장을 여유 있게 보셔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일봉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월봉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교차해 가면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던 이런 강한 반등의 양봉 흐름, 요 흐름이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시세의 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의 핵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고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하락하고 내가 매수한 부분에 주식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뭐 평가손이 나 있겠죠. 만약에 나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향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강한 반등은 어느 시기에 나올 거냐?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어떤 큰 사건들이 또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3에 정체모를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하고 로보택시 테스트를 속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문제가 그겁니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월경에 이제 뭐 모델 출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요 6월 전인 5월이 지금 4월이니까 그죠? 5월이 됐던 6월이 됐던 요때 강한 양봉이 하나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강한 봉이 하나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붕괴했지만 다시 회복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양봉이 하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월봉 기준, 일봉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떠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요 4월 달에 끝나는 월봉이 나오고 나서 저가가 갱신된다 그러면 그때 추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추가 매수를 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지 간에 강한 양봉이 하나 붙어준다면 이건 일봉이고요. 지금 현재 이건 일봉이고 아까 요거는 월봉입니다. 나스닥. 그래서 이거 일봉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고 나서 4월 월봉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5월 초봉을 보시면 4월 초에 월봉을 깨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로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월봉 기준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무너졌죠.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이 무너진 상태인데 이 바닥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뭐 시름시름 앓고만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함께 트레이딩을 하면 오히려 사상을 더 증식시킬 수 있고 또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부의 재분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차분하고 좀 길게 보고 또 트레이딩 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운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죠? 주식 투자를 각자 어떤 형태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는데 너무 숙점을 갖지 마시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흐름에 어떻게 내가 동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어쨌든 다 지나가는 일이고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가 말해주고 또 증시의 흐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종합의 월봉이거든요. 이런 구간들 보셨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구간이 보시면 이게 무슨 구간인가 싶겠지만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이 꼬리 부분이 정확히 눌림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눌림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설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얘는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보면 2000 라인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 라인 좀 위까지. 그렇다 그러면 요 위까지 올 수 있느냐 아느냐 이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나 도망가야 될 뿐이 따지지 마시고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큰 양봉들 보이시죠? 떨어질 때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죠. 요런 양봉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 거냐, 치고 빠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요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서의 시장의 주도주를 몰빵 형태로 아니면 또 상당 부분의 지분을 내 자산의 지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요 구간에서 내 자산의 펌핑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그 시나리오를 너무 불신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세운 시나리오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어떻게 만약에 그냥 깨졌다 하더라도 그 깨진 구간에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세울 때의 모습에 어떠한 자금의 흐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옵니다. 달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달 기준이 나올 때까지 참고 버티셔야 돼요. 참고 버티셔서 그 달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무너졌는데 이 바닥이 무너진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